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동기부여 천재인 게리 비숍의 신작,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게리 비숍이 지었고요. 이지연 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갤리온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번 생은 다음 생을 위한 리허설이 아니다. 지금이 전부다. 이게 바로 당신의 삶이다. 이 책에서는 인생의 퀘스트 4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상실.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아무런 힘이 없다. 또 성공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성공을 결정한다. 인생에서 벌어진 일은 어쨌거나 당신 책임이다. 세 번째,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분명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 있으므로 사랑하라. 그게 전부다. 네 번째, 상실.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 버겁다는 느낌은 삶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눈을 떠라.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럴듯한 말 같지만 아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들 행동하지 않는다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든 혹은 타인이든 누군가 당신을 평가질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다. 그게 당신을 붙들고 있다. 당신이 준비한 변명들만 잔뜩 늘어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변명들이 당신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변명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스토리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늘 가시지 않는 걱정 뒤에 도사리는 것 말이다. 두려움을 핑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문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평가받기를 피하는 대신 누구나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뻔하고 안전한 작은 상자 속에 나를 가둬 다른 사람인 척하며 평가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평가받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일임을 깨닫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모험은 불안을 유발하지만 모험하지 않으면 자아를 상실한다. 가장 큰 모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다. 모험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일으킬 테고 심지어 불안에 빠뜨린다. 더 큰 모험을 할수록 자아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는다. 또한 당연히 느껴야만 하는 두려움이다. 두렵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무의미하다. 두려움 안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지 않다. 원래 빈 컵인데 당신이 그 안에 불안정한 폭탄을 담고 결국은 그게 당신을 망가뜨릴 거라고 전전긍긍할 뿐이다. 두려움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비롯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덮어놓고 마음을 다잡는 것은 두려움을 오히려 강화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 두려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대상에 관해 만들어내고
덧붙인 무게나 의미다. 사실 두려움은 세상에 실제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을 뻗어 만질 수도 없다. 뿌리 뽑거나 붙들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깊이 느낀다. 본능적으로 경험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당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전적으로 당신이 꾸며낸 것이다. 그렇기에 두려움은 맞서 싸울 대상도 아니다. 저항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이 함께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갈 대상이다. 두려움은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도 두려움을 경험하는 방식도 다르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동료는 즐길 수도 있다. 당신은 헬스클럽이나 경쟁적인 스포츠에 죽고 못 사는데 가장 친한 친구는 그런 데에 치를 떨지도 모른다. 이유가 뭘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행동이나 사건에 스스로 부여한 의미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성공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신 인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탓할 사람을 찾아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사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망 없는 일이다. 혹시나 결국 그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달리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명백히 다른 사람이 망쳐놓은 일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그 작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가져다 놓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의 어깨에 올려야 하고 주변 상황에 희생양인 척하기를 집어치워야 한다. 책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일은 벌어졌어.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당신이 당신 문제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탈출구라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면 쓰레기 같은 일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말이다. 상황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답을 찾는 건 역시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아내고 상황을 또렷이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이 남 탓하기 게임을 하느라 바빴다. 그러니 본능적인 태도를 바꾸려면 습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 왔는지 깨달을지도 모른다. 포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얼마나 쉽게 무력감과 체념에 의지하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을 알았으면 한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이야말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당신이 당신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비극과 행운 모두 당신 것이다. 성공은 각본에 없는 일을 할 때 찾아온다. 지금까지 알았던 당신이라는 사람의 굴레를 깨고 나올 때 말이다. 이전에 물러섰던 지점에서 용기나 인내심을 발휘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스펙트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 탐구해 봐야 한다. 당신이 아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그 좁은 범위에 갇히지 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말이다. 지금 당장 당신은 의욕이 샘솟을 수도 있고 강력해질 수도 있고 열정이 끓어오를 수도 용감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당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인생에서 새로운 결과를 내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늪에서 빠져 있는 지금의 캐릭터를 깨고 나오기만 한다면 말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캐릭터의 산물이 아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모르겠다고, 지친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야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강인함을 얻게 될 테고, 그래야만 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경로가 비로소 열린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에서 더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면, 미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이르고 싶다면 바로 이런 캐릭터 테스트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아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다. 언제 어느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명히 때는 온다.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 말이다. 이런 순간은 스스로 재창조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아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되어야 하는지 가능성을 탐구하며 익숙한 것들을 깨트리고 나올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핑계로 길을 쓰며 그 답을 회피하려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바라는 게 사랑이든 열정이든 모험이든 뭐가 되었든 그 가능성을 붙잡아 당신 것으로 만들어라. 한 발을 내디뎌라. 알지 못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하라. 인생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바뀐다.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동기부여나 자신감, 그 밖에 다른 감정이 없더라도 행동은 여전히 효과를 낸다. 행동 없이 새로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은 따라서 바뀐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행복해지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행동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당신의 뇌가 가진 능력과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행동의 세계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행동을 바꾸고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라. 기분을 끌어올리거나 자신감을 높이는 건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은 기분이 별반 차이가 안 날 때조차도 행동을 하는 것이다. 기분이 역 같아도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다. 초조하거나 겁이 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다. 집중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공부하는 것이다. 기분이 별로인 채로 일했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해 미칠 것 같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은 없다. 중요한 것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먼저 당신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부터 상대해야 한다.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당신을 노출시켜야 한다.
사랑에 관한 시각을 바꾸면 사랑에 관해 말하는 법도 바뀐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꾼다. 새로이 알게 된 사랑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라. 어쩌면 당신은 이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 등등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방어하듯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현재 삶에 적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써 방어 태세를 취했다면 뭐가 되었든 방어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삶이 지금처럼 되는데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당신은 거기서부터 사랑에 관한 생각과 신념을 제고해야 한다. 당신의 삶과 사랑에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생각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당신은 남들에게 실망하게 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늘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반응을 보여줄까? 아닐 것이다. 당신은 사랑을 이용해 그들을 바꿔놓아야 할까?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을 구실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로써 사랑은 가짜가 된다. 절대로 사랑을 어떤 전략이나 무기로 이용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나 목적으로 얼룩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말고 당신이 사랑이 되어 타인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는 당신의 선택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정도의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놓이려면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똑같은 무게의 용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상대를 탓하고 싶은 욕구가 복받쳐도 이겨내야 한다. 어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당신이 가는 길에 삶이 무엇을 던지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인생은 너무 짧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면 절대로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 그곳은 언제나 뻥 뚫린 채로 남을 것이다. 인생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면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것이다. 언제나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함으로써 인생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누군가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당신 탓이다. 절대로 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조종의 수단으로 사랑을 나누지 마라. 사랑할 수 있으므로 사랑하라. 그게 전부다.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일종의 표준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기준을 따른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도 대부분 그 기준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가 사랑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한 무의식적 기준에 비추어 사랑을 견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이 둘이면 생각도 둘이다. 사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방식도 서로 다르다. 한 번이라도 이 점을 생각해 봤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받고 싶은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에게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상대에게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행동과 느낌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의 잘못은 조금도 없다. 정말이다. 그게 다다.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